한류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랑받던 한류가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나날이 전 세계 단위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점점 높아져가는 한류의 위상을 뒷받침하는 것에 K-팝 아이돌들의 활약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의 관객을 사로잡는 영화와 드라마, 위기 속에서 빛나는 코로나 대응, 전설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스포츠 분야 선수들까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글로벌적 스케일이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질투와 집착을 넘어 억지를 부리는 중국의 문화동북 공정도 나날이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에는 세종대왕, 백범김구 선생, 윤동주 시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피겨스타 김연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위인과 인물이 조선족 대표인물로 소개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특히 조선족과 한민족을 동일시하며 사실상 한국인 전체를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편집 가능한 플랫폼으로 최근 중국의 한국 문화 공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한국을 자국의 속국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기관지 환구시보를 통해 지난해 11월 중국 쓰촨 지역의 절임채소 파워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국제표준인가를 받은 점을 보도하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는 주장을 펼쳐 김치 공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1,400만 명 이상 위구독자를 보유한 중국 인기 유튜버 리쯔치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김치가 중국 전통 음식인 것처럼 소개해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치에 이어 삼계탕까지 자국으로부터 유래한 음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삼계탕이 고대 중국 광동식 가정요리이며 한국에 전파된 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육개협회, 주요 수출업체와 협업해 우리 삼계탕을 중국에 처음으로 수출했습니다. 2015년 한중 양국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 위생 조건에 전격 합의하면서 성사된 일이었는데요. 이는 우리 축산물의 첫 중국 수출 시장 개척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에 수출하는 삼계탕의 한국산임을 알릴 수 있도록 태극무늬 마크를 넣어 중국산 삼계탕의 위조 판매를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사의 URL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계속해서 더 많은 한국 음식 문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타이틀로 레딧에 업로드되어 해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본질적으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언젠가 북한을 지배할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게 베트남이 더 강력해짐에 따라 중국은 범위를 베트남으로 옮기고 모든 베트남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거야. 그들은 이미 아오자이를 가지고도 이런 일을 시작했어. 일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세계에 잘 정착했기 때문이야. 누구나 5살부터 닌자, 사무라이, 기모노, 초밥 등을 알고 있지. 플러스 미세먼지. 제발 우리가 숨을 쉬게 해주세요. 솔직히 지금은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한국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저러는 것뿐이다. 그들은 다소 인기가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만 결국 그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한국의 그 어떤 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을 거야. 한국으로 가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걷다가 식당에 가서 삼계탕을 주문하면 김치가 들어간 반찬도 나오지. 그것들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가지 않아. 누군가 이건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퍼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라고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그러던지라고 말할 거야.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건 중국인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사람들은 미친 주위 사람들의 엉망진창인 모습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잖아.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주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더 많이 반응이 나오게 될 거야. 중국은 이러한 주장을 함으로써 멍청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관심만 더 받는 것 같아. 아마도 문화혁명 때문에 생긴 문화결핍과 부족한 인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야. 이러한 주장을 하도록 하고 리액션적인 만족도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게 해야 해. 그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일에 화내는 걸 보고 웃을 거야. 한국 문화는 한국 것이고 중국인이 중국 거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중국 것이 되지는 않아.
이러한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더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주장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제로 아무 의미도 없어. 그래서 그냥 무시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돼.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기 위한 멍청이들 같고 반응을 얻지 못하면 멈출 거야. 그들의 목표는 북한이 무너지면 한국인은 모두 중국에서 왔다는 헛소리를 정당화하려고 억지를 주장하는 거야. 이 일은 사실 음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야. 현재 한국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 같지만 중국에게 꺼지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내가 계속 말해온 것 첫 번째는 중국이 본질적으로 한식과 문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언젠가 북한을 지배할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중국은 삼계탕이 전통적인 박쥐 수프 요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헷갈리는데 이렇게 댓글 추려서 정리해봤는데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억지를 부리는 중국을 무시하면 더 날뛸 것 같기도 하고 맞닿은 나라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는 보기 어렵지만 중국과 일본에 끼어서 지긋지긋하게도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이악 물고 살아남아야죠.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억지 주장이기 때문에 합당한 주장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